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XRP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리플 XRP에 대해서 좀 뉴스들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과거에도 물론 이렇게 소식이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좀 자료 좀 서치 좀 하고 하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를 얼마나 칭찬을 하고 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면 미국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탑 5 안에 드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탑 3 안에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자, 보면은 리플렛에 제일 첫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도 나와 있고요. 항상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리플사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서 리플렛 이렇게 누르면요. 리플렛의 커스터머에서 리플렛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와요. 글로벌 파이낸셜, 글로벌 네트워크 나오면은 여기 보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거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가 거의 두 번째로 나오죠. 그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리플사에서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리플사를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차차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멤버가 있고 리플렛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플렛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렛 위원회라고 하면 좀 리플렛 멤버들의 좀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리더해주는 그런 역할들인데 그런 역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버젓이 딱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좀 큰 은행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스탠다드 차타르도 있고 산탄데르도 있고 이게 시안뱅크, 니움 좀 대표적인 것에 이렇게 있는데 머니넷 잉크도 있고요.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조건 첫 번째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플렛의 그 위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리플렛 멤버 이렇게 자세히 보기 About Us 누르면은 Our Story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떡하니 나옵니다. 이만큼 앞에 가장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좀 강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건 아까 위원회였고 똑같은 위원회였죠. 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과거에 미르츠 린치라고 하는 자회사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리플사의 크로스볼더 솔루션을 지금 프로모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과거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르츠 린치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브로커 역할, 투자 관련돼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반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반대를 하고 지금 이거는 2019년이죠. 2019년 6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를 하고 2018년에 비트코인의 투자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해서 송금에 관련된 어떤 이런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계속 실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과거에 리플의 비트코인을 버리고 이더리움을 버리고 XRP를 선택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과거에 많이 나와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이거 예전에 2019년 4월 달에 가져왔죠. 2019년 4월 달에 제가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리플사 앞에 가본 유튜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때 제가 리플사 앞을 진짜 가봤고요.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3위로 몬트고메리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게 주소예요. 이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의
몇 층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9층인가 뭐 5층인가 뭐 10층인가 그 안에 리플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전체 건물이 다 리플사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라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기 가서 봤을 때 바로 옆에, 바로 밑에, 바로 1층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옆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리플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계속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도 이게 아무래도 리플사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헤드쿼터가 또 이 건물 바로 옆에 건물에 있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헤드쿼터 건물이. 그래서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때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과거 뉴스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조용하게 이제 리플의 기술을 조용하게 파일럿을 하고 있다. 리플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2019년 10월이에요. 제가 이때 방문했을 때가 2019년 4월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 10월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2016년부터 리플사하고 함께 이란 정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조금 이제 알려지게 됐다라고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헤드쿼터가 글로벌 뱅킹의 그 책임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뱅킹의 책임자였던 이 사람이 리플사의 프로젝트를 아주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전통은행 그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또 리플사의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칭찬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쭉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16년부터 리플사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자 10월 달에 2019년 10월 달에 이제 리플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게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트너십이 불분명했어요. 이때까지도 2020년 4월에 이렇게 밝혀진 거니까 계속 그 파트너십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나돌았죠. 왜냐하면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하지 않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게시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리플사는 파트너십을 맺은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입장이 컸죠. 근데 2020년 11월에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된 거죠. 현재 2021년 8월 달이니까요.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된 거네요. 8개월 정도. 자, 이때가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 자 12월 여러분 며칠이었죠? 22일이 무슨 날이었죠? SEC와의 소송이었답니다. SEC와의 소송. SEC가 소송을 걸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보시면 12월 26일에 자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EC에서 리플사를 공격을 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사하고 이때 이제 파트너십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빵 터트려 준 거죠. 이때 제가 방송을 좀 틈틈이 해서 그런데 이때는 제가 방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트너십이 맺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2008년 1월이죠. 2008년 1월이네요. 2008년 1월에 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회사인 메릴 린치라고 하는 이런 그룹인데 요 그룹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반대한다. 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고객들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때 2018년이니까 2019년 때 이제 리플사의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라고 할 때 2019년도에 파일럿 테스트 한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버리고 자 XRP를 선택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금지가 됐고 지금 현재 최신 뉴스를 보면요. 2021년 4월 달에 4월 20일에
한 3, 4개월 전이죠.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다시 재생각하는 걸로 이제 재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투자나 뭐 어떤 뭐 다른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굉장히 금지를 하면서도 보수적이면서도 리플사의 기술, 바로 그 해외 송금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리플사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또 리플사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2020년 4월 달에 있었던 뉴스인데 보시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고객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스위프트든 리플사든 뭐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하게 이렇게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도 사용하고 리플렛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떤 편리한 점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이 리플에 관련된 기술은 이 페이먼트 옵션에 관련해서 이머징 국가의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중요한 그 은행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암호화폐 사용보다도 어떤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는데 오히려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SEC에서 소송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파트너십을 공개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를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죠. 이런 건 아마 저밖에 조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좀 재밌으셨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리고, 또 꼭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도 후원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